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입니다. 지금부터 캡틴 손흥민 소속팀 토트넘의 32라운드 31번째 경기 토트넘 대 노팅엄의 경기를 실감나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5위 아스톤빌라가 브렌트포드와 비기면서 승점 2점을 날리는 바람에 토트넘이 곧바로 4위에 오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토트넘은 전반기에도 노팅엄을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었죠. 하지만 그때와 다른 건 감독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노팅엄의 감독이 누누 산투 감독이라는 거죠. 경기 1시간 전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되었을 때 예상했던 선수들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비카리 골키퍼, 포로, 로메로, 반드벤, 우도기, 비수마, 사르, 메디슨, 존슨, 베르너,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했지만 경기력을 마음에 들어 했었다 보니까 존슨, 베르너가 출전이 예상되었고 특히 히샬리송이 무릎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보니까 역시나 손흥민이 손톱이었습니다. 경기 일정상 매우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직전 맨유 리버풀 경기도 보니까 피로도는 핑계에 불과하겠더라고요. 토트넘은 모든 걸 쏟아부어서 승점 3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밀려있는 골들도 정립을 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노팅엄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되고 토트넘 공격진들은 서로 패스 플레이로 기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스 플레이가 맨시티급은 아니다 보니까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오히려 토트넘은 일격을 당할 뻔하게 됩니다. 전반 10분에 비카리오 골키퍼가 박스 라인 밖으로 나온 걸 보고 거의 60m 이상 롱킥으로 골이 될 뻔했습니다. 토트넘 집중! 노팅엄은 예상대로 내려앉아서 수비에 집중했다 보니까 맨유 리버풀의 박진감 경기와는 전혀 다른 경기였습니다. 편안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전반 14분에 선제골이 터집니다. 엔지 감독이 밀어붙이고 있는 바로 그 작전. 박스 안에서 베르너가 빠른 크로스를 올렸는데 그게 자책골이 되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게 되었습니다. 옵사이드 체크도 해봤지만 자책골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면 경기가 편안해지게 되죠.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2024년 들어서 토트넘은 예상대로 경기가 흘러간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았으니까요. 실점 후 노팅엄은 그렇게 공격에 집중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토트넘의 공격 빈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20분 사이에 비수마는 슈팅을 3개나 했으니까요. 아쉽게도 손흥민은 슈팅이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스트라이커 위치에 붙어 있기보다는 프리롤로 움직여 주었습니다. 25분에 또 한 번 베르너의 크로스에 존슨의 골이 나올 뻔했는데 노팅엄 골키퍼의 선방으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전개 방식은 베르너의 평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순식간에 일격을 당하고 맙니다. 존슨의 득점이 실패된 후 1분 만에 노팅엄 두 선수가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패스를 주고받더니 첫 번째 가랑이 사이로 패스가 이어지고 다시 로메로 가랑이 사이로 패스가 이어지면서 실점을 하고 만 것입니다. 홈에서 12경기 연속 실점을 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거기다 34분에는 포로가 볼 커버가 안 되면서 노팅엄에게 또 기회가 생겼고 실점이다 하는 순간 득점을 했던 우드가 골대 앞 2m 앞에서 강력하게 슈팅을 한 게 골대를 맞추면서 토트넘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아주 큰 행운이 찾아온 셈입니다. 토트넘은 어느 순간부터 상대팀이 어떤 레벨이든 공격적으로 임하기만 하면 토트넘이 밀리는 이상현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불안하게 되죠. 전반 40분까지 토트넘은 항상 그래 왔듯 점유율은 높았지만 슈팅 수는 17위 노팅엄과 비슷했고 유효슈팅은 오히려 노팅엄이 더 많았습니다. 여전히 손흥민은 슈팅도 없었고요. 공격을 할 때 손흥민이 공을 받으러 계속 나오려고 하니까 오히려 슈팅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토트넘은 계속 반복된 패턴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에서 존슨이 크로스를 올리면서 찬스가 있었는데 노팅엄이 걷어내려다가 오히려 골대를 맞추면서 이렇게 행운으로 또 득점하겠다고? 토트넘은 자책골로 한 골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전 패배입니다. 젠장. 변화가 필요했던 토트넘인데 엔지 감독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미드필더들을 교체합니다. 비수마 사르를 빼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를 투입시켰습니다. 우선 노팅엄 입장에선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수비에 집중하면서 역습을 노릴 텐데 제발
고구마 먹는 경기가 되지 않길. 네. 후반 시작하자마자 호이베르가 비수마보다 본인이 낫다는 듯 한 건 보여주었습니다. 비수마가 전반전에 중거리 슈팅부터 3개를 슈팅했는데 호이베르가 더 멀리서 더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깜짝 놀라게 해줬습니다. 토트넘은 계속 공격 강도를 높여갔는데 코너킥만 3개가 주어졌습니다. 양 사이드에서 노팅엄을 계속 혼란케 하더니 52분 드디어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이 터집니다. 박스 안에서 존슨이 손흥민을 의지한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이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바로 옆에 누군가에게 패스를 보냈는데 곧바로 왼발 슈팅을 때리더니 뭐야, 대포한 슈팅이 나오면서 골대 상단에 꽂혀버린 겁니다. 손흥민 옆에 키 큰 선수였는데 솔직히 그때는 누군지 몰랐습니다. 손흥민이 어시스트한 그 선수는 바로 수비수 반도벤이었습니다. 반도벤, 네, 그냥 스트라이커 해도 되겠던데요. 네, 엄청난 임팩트였습니다. 손흥민의 9번째 어시스트가 정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바로 텐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토트넘은 6분 후에 또 골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측면에서 노팅엄을 무너뜨리면서 포로에게 기회가 왔는데 강력한 정강의 슈팅으로 바운드벤 슈팅 스피드와 맞먹는 통쾌한 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포로는 올 시즌 리그 첫 골이었습니다. 갑자기 토트넘 선수들은 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승리는 굳혀가고 있으니 필요한 건 손흥민의 골이죠. 손흥민은 과거에 13분 만에 3골을 넣기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손흥민의 욕심이 필요했습니다. 60분부터는 반코트 경기가 되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데 5% 아쉬움으로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때까지 평점 7.1이었는데 안 돼! 이 정도는 안 된다고요. 네. 정말 베르노와 존슨이 정확성만 손흥민급이었다면 정말 무서운 공격력인데 20여 분이 남은 상황에선 느낌상 손흥민의 골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네. 당연히 엔지 감독도 교체할 리가 없을 것 같았죠. 네. 경기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고 75분에 로셀소와 클루셉스키가 교체 투입. 토트넘은 79분에 로셀소가 파울을 당하면서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이때 당연히 손흥민이 킥을 할 줄 알았지만 당황스럽게도 호이베르가 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84분에 존슨이 돌파를 하면서 기회가 왔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주었는데 손흥민의 슈팅이 골이다 하는 순간 골키퍼의 손에 맞으면서 굴절되고 골대를 맞고 나오면서 득점이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도 너무 아쉬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순간 교체 사인으로 7번이 뜨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손흥민 7번이 아니라 노팅엄의 7번이었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10년 감수하나요?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정말 긴장이 되는 건 손흥민을 교체할까봐였는데 다행히 존슨 대신 스칼렛을 투입했습니다. 추가 시간은 6분이 주어졌습니다. 손흥민이 팀 전체 슈팅 16개 중에 1개밖에 없다는 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93분이 되어서 손흥민은 이미 수비 진영에 있었고 볼을 받아도 적극적이지 않은 걸로 봐서 경기는 이대로 끝이 나는 듯 보였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스칼렛에게 톱을 양보한 듯 보였습니다. 경기는 이대로 끝이 났고 손흥민은 도움 추가에 만족해야 했고 이제 죽음의 4연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4연전 모두 공격 축구기 때문에 그때 손흥민의 스프린트 기대해 보시죠. 토트넘이 노팅엄을 3대1로 이기면서 4위로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흥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